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 우리 한번 힘내서 봅니다. 252페이지 문제집이요. 그 밖의 국세인데 일단 여러분요. 한번 그 밖의 국세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건 뭐 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의의 정도만 살짝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요. 부동산 임대업은 주로 시험 문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냐면 부동산 임대업은 주로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작년에는 여기서 정답 지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주택, 그리고 분리과세에 관한 거. 자, 이런 거. 분리과세는 뭐 최근에 신설이 돼가지고 작년에 신설이 돼서 한 번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대비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부동산을 대여합니다. 대여로 발생한 소득,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 근데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이걸 서로 바꿔요. 사업소득인데 기타소득이라고 바꾸고 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이라고 바꾸고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이나 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으면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작년 시험에 제가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정답집은 아니었지만 나왔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타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무관한 그 외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이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뭐라고요? 이거 기타소득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도 임대업입니다.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기업번에 대한 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덕대가 뭐냐면 부동산으로 말하면 임차인 같은 거죠.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을 덕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다. 민법의 물상보증인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이거보다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다. 이것도 임대업입니다. 사업소득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광판이나 기지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 봤고요.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느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 정답쯤으로 나왔었는데 옛날에 농업소득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고 상대가 받으면 농업소득세 대상이어가지고 그거하고 이제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비과세했던 건데 근데 요거 농업소득세 없어졌지만 여전히 비과세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아야지 만약에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다거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다거나 그럴 때는 과세입니다.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에서 소득 발생하는 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월세 받는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제외. 즉 그러니까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의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하나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이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 아니고 뭐요? 기준시가로 구역 초과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작년에 기준시가로 바꿔서 정답지로 나왔었는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한 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이 실거래가로 구역 초과주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보유 중에 판단하는 거니까 기준시가로 구역 초과주택입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고요. 과세기간 종료일인데 이거 개시일 현재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구역 초과주택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택수 계산할 때 지금 한 개 주택수에 하는 자의 주택임대수 비과세하잖아요.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세요. 우리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봤습니다. 공동주택가의 과세형평을 해서 그랬죠.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했어요?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봤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받고 그래서 고가주택 여부 판단할 때도 다가구 주택은 전체 하나의 단위로 그 전체 가격을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지로 따져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는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된 경우는 당연히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로 계산.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세요. 공동소유주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갑 지분이 60%, 을 지분이 40%면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을이 A주택, 공동소유주택 A주택과 B주택도 있는데 을이 B주택을 임대합니다. 그러면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을은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아니 A주택은 갑의 주택으로 계산하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보고요. 일단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할 때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에 귀속자로 정하면 그의 소유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만 잘 기억합니다.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해요. 근데 주택 수 계산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임대하면 2주택 임대로 과세합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누구요?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했죠.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갑이 있고요. 얘가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A주택, B주택 두 채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임차인한테 임대했습니다. 자, B주택을요. 자,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 또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또 임대했습니다. 전차인이요. 자, 그랬을 때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할 것이냐?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고요? 임차인. 이 전세반자 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 임대니까 비과세 되겠죠? 그렇잖아. 임대 소득을 하나니까 비과세하겠죠. 다른 주택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했으면 얘 주택 두 채니까 2주택 임대니까 과세했을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바꾸면 뻔하지 뭐.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또 봅니다. 또 보시면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연간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의 경우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이거 보세요. 원래는 아까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소유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다. 만약에 이 A주택이 그러면 지분율이 30%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소유로 계산하고 또 만약에 이 주택에서 연간 임대소득이 만약에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지만 또 부부의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동일 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데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는 부부 사이 합의에 따라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부동산 임대업이요. 총수익금액 계산이요. 우리가 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임대료 원래 그러면 총수익금액 계산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해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그럼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임대료, 월임대료를 얘기합니다. 간주임대료, 우리가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어요. 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또 그걸 말하고 보험차익, 관리비 수입 이런 것들 합한 게 총수익 금액인데 이 관리비 수입에서 요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즉 총수익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공요금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라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를 대하고 보증금, 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를 곱해서 계산한 일정한 금액으로 상가 등을 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를 원칙으로 과세 안 해요. 여러분 소위 전세주택은 과세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집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하나는 전세를 줬다. 그때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몇 주택이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앤드 주택 부토지 임대가 받은 임대료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 딱 3억까지는 과세 안 해요. 임대료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부터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 앤드 3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전세주택과 월세주택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볼급소예요. 지문에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하면 뭐고?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 없이 그냥 임대하면 월임대료 받는 주택이에요. 소득세는 월임대료 받는 주택을 기본으로 소수리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예요. 이때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주택수에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또 보시면 관리비 수입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대 소득을 작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는 작게 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업, 자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의 세계산 특례인데 여기를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요 2천만 원 상가 아니에요.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수익 금액이 주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따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의 상추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수익금액에서 1- 필요경비율 그러니까 1이니까 100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필요경비율을 맞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를 60% 인정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100%에서 60% 빼니까 40%. 결국은 곱해지는 것은 몇 프로를 과세? 40%를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 수익금액 40%를 과세하고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공제된 금액은 요거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부동산 이 주택 임대 소득 금액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수강생분이 인강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었죠. 홈택스 신고하는데
홈택스 신고하는데 아니 아무리 해도 이게 400만 원, 200만 원 이 공제되는 그 계산식에서 거기 클릭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그런데 자,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주택임대소득 금액 외 근로소득 금액이 몇 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2천만 원을 넘으면 주택임대소득 금액 외에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액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을 이하여야지 넘으면 요거 안 해줍니다. 공제 이거 안 해줘요. 자, 그 만약에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액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공제하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합니다. 경비율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60%, 미등록자는 50% 경비를 인정해주고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주택임대소득 금액에서요.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이 몇 프로다? 14%.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두 가지는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로 지금 미등록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에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익 금액의 몇 프로예요? 1천분의 2, 0.2% 가산세 적용한다는 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0.2%, 즉 1천분의 2, 요 정도는 알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이 쭉 나오는데 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세한 거 뭐 볼 필요 없고요. 자, 이거만 좀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건설업은 요 매매업의 한 일종이에요. 건설업은 매매업의 일종인데 건설업과 매매업의 의의만 아시면 돼요. 건설업이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 들어있으면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그 외에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토지를 팔거나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건설업은 주로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 짓다 말고 예정신고할 수가 없어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확정신고 의무는 당연히 있지만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데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했죠.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의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그죠? 양도일이 매매일로 바뀌었네.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이었거나 매매 차손인데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필요 없다 다 틀리고 매매 차익이었거나 매매 차손인데도 예정신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딱 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매매업과 건설업은 이 정도만 구별하시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시니까요. 다음 중 소득세 특징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냥 편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1번 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사업자라는 경우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소득세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그래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과세. 개인별 과세고요. 합산하여 여기가 틀렸습니다. 개인별 과세입니다. 하여튼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래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하니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이나 이런 것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구분하여 과세하는 거지 합산하여 틀렸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뭐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3번이요. 소득세 납세무자의 개인으로서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고 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렇죠? 거주자의 정확한 정의잖아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 있다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거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4번 소득세는 10에서 40% 5단계 총합세를 정한다. 소득세는 우리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이게 종합소득세 세율이 양도세에서 기본세율을 그랬었잖아요. 이게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6에서 45%몇 단계? 8단계, 8단계 추가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6에서 45% 8단계 추가 누진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그래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예정신고기한이 있는 거지 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거는 확정신고기한이고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즉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요. 확정신고기한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의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분류에 대한 것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 차익이요.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이거 뭐예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은 사업소득입니다. 거주의 지상권 양도,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뭡니까? 양도소득이고 거주의 지상권 임대요.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랍니다. 그럼 뭡니까?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고.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은 여러분요. 잘못 연결된 것은 3번이 잘못 연결됐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건설업자의 주택 신축 판매. 여러분 주택 신축 판매 이거 뭡니까?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뭡니까? 사업소득. 주택 신축 판매 없던 건설업이라고도 하고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도 합니다.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전세권 임대, 사업소득 그랬는데 우리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임대 이거 뭡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 사업소득이고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고 공익사가 무관한 것은 뭐고? 사업소득이고 이겁니다. 253페이지요.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로 합니까? 주소지로 하고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가고요. 2번 국외에 소지한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의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3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 과세한다. 그렇잖아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팔면 뭡니까? 사업소득이지. 종합소득세 과세됩니다. 4번 부동산 임대에 의한 소득은 통상 반복되는 소득에 해당돼서 종합소득세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은 종합소득세라고 과세해야 되죠? 네,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5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요거 한번 그러면 요것에 대한 분류로 한번 매매업과 건설업을 볼까요? 건설업이 요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개발 및 공급업이요. 이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게 이제 공급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비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매매업이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것은 뭐고? 주택 신축 판매니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업이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뭐고요? 매매업이고,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이런 정도. 이게 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분류하고 갑니다. 저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이거는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저게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우리 옛날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자 갑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1번에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간주임대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계획이 얼마? 3억을 초과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주택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의 수입할 시기는요. 이런 것도 이런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두세요.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면 정해진 날로 합니다. 매달 15일? 그럼 15일 정해진 날. 근데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지급한 날.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달 15일로 월임대를 받는 날, 매달 15일이면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받은 날. 뭐 이런 정도 한번 눈에 기르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3번, 만일 당해주택이 국유에 소지하는 경우라면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은 주택 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국유의 주택과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고 그랬죠? 4번, 주택을 임대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후 판단함에 있어서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한다. 부부는 소득세는 따로 따르는데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합산해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합산해서 판단하고. 5번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하여 사업소득과 구분 계산한다 그랬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옛날에가 이제 이거 옛날 문제는 부동산 임대 소득과 사업 소득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었죠. 이걸 갖다가 사업 소득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지금은 원래는 구별됐었는데 지금 구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로 과세한다고요? 사업 소득으로 포함해서 사업 소득 통일했어요. 지금은 사업 소득으로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254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수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실래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여기 한번 잠깐 화면을 보세요.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 원 1주택이요. 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 기준시가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럼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1주택. 원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수 비과세지만 고가주택이니까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지문이 또 1주택에 대한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양도세 관한 거예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이면 얘는 뭡니까? 고가주택입니다. 어디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에요.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이니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양도차익의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한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자, 고가주택이니까 얘 과세가 되고 그때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는 보유기한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 돼요. 지금은 이걸 고쳐야죠. 이제 보유기간별 공제율뿐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양도차익의 80%긴 한데 이 80%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유기간별로만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이 80%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그래서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4%씩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연수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씩? 4%씩 해가지고
보유한별 공제율과 거주한별 공제를 합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40%까지요.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40%. 자, 10년 거주했다 그러면 40%. 보유한별 공제율과 거주한별 공제율 각각 40%씩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80%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요. 20에서 80%까지. 근데 지금은 보유기간별 공제를 증받으셨다 이러면 틀려요. 작년까지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해 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장특공제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이게 2021년 개정세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 1주택, 갑지분율 40%, 을지분율 60%를 임대합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율을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봐 주택수를 계산한다. 여러분 요거 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다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고가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연간 임대수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가주택이 아니고 연간 임대수가 600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여러분들?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 여기서 누굽니까? 을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을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번이 여러분 틀렸고요. 또 2번도 지금 개정 내용이 맞지 않아서 틀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새겨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5번 지문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독세 내용인데요. 읽어보시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니까 소득세법상 고자의 주택임대수익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거는 6번 문제요. 한번 봅니다. 22회 때 1번에 보니까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아니지. 얼마? 9억을 기준시가 9억 초과해야 되니까 9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억을 기준으로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그래서 6억 아니고 9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그러는데 요거 트릭입니다. 기준시가 5억은 트릭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 세계 부동산 어떻게 기준시가를 매겨요? 기준시가 트릭이고 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 임대하는 경우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비과세한다. 틀렸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주택 수 계산할 때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합산하는 거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 질문 보니까 국내 소재 3주택이요.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니고요.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금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했어야 되는데 초과했네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4번 맞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맞고요. 5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수익의 비과세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요거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종료일 현재. 3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또 23회 때 문제인데 요거는 수정한 건데 개정 내용 맞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소득세법상 고자의 부동산 임대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지역권을 대여, 공익사업 목적의 대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원칙 뭐라고요? 원칙 뭡니까? 상업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상업소득이고
지상권을 대여, 공익 목적의 사업 대여가 아닙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뭐라고요?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역시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 또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이거 뭡니까?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민법의 물상보증이 결국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것보다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잖아요.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자, 몇 문제 더 풀어봐야죠. 네, 기출문제가 많이 있는데 8번 문제도 지금 8번 문제 관련해서 24회 때 문제요. 소득세법상 고조에 부동산 임대 관련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임대수는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2번이요. 3주택을 소유하고 소형주택 아니고요.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보증금 나왔으니까 전세주택인데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받기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했어야죠. 3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간주임대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번 때문에 이 문제 보는 건데요. 2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니고요.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가임대는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상가임대는 무조건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유학집 강의할 때랑 다 정리해 드렸어요. 상가임대는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합니다. 임대소득을. 그리고 상가임대는 이게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과세해요. 근데 주택임대소득은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 한 채요. 주택 한 채입니다.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월세주택은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하나는 비과세예요. 단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고요. 전세주택은 한 채일 때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월세주택과 전세주택은 딴 거 없어요.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하면 전세주택입니다. 비과세인데 단 이때는 고가주택 포함해요. 고가주택이라도 전세주택은 이거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두 채입니다. 지금 나온 거죠. 지금은 주택이 두 채인데 한 채는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아이고, 과세입니다. 두 채부터 무조건 과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보다 비과세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두 채 다 전세를 줬을 때는요. 두 채 다 전세를 줘도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수강생이 물어보셨는데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 하여튼 월세주택만 과세고 전세주택은 비과세고 전세는 두 채 다 전세수도 비과세입니다. 세 채일 때 월세주택은 과세인데 전세주택은 요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무조건 아니고 보증금 합계액이 금방 들어갔다시피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하고요. 이때만 요때 요런 경우만 3억 원을 초과할 때 요때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주택과 이 두 개의 상업용 건물 소유할 때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상업용 건물 상가만 과세지 2주택,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4번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1천원 혜택을 말하고 이런 것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하고요. 자,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됐습니다. 9번 문제도 25회 때 문제인데요. 예, 이것도 9번 문제도 한번 살짝 앞에 거 좀 주택 수익 관한 거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질문 봅니다.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고유자가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고가주택 아닌가요 이거? 기준시가 10억이니까? 예. 그러면 1주택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전세주택이에요.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에도 한 채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세주택은 이런 거고.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고자가 한 채는 월세로 한 채는 전세계 형태로 임대했을 때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전세주택은 2주택일 때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집중력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금방 빨리 끝낼게요. 하여튼 힘내시면서 고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을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을 일개주택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주택 임대로 인해서 얻은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 고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어떻게 하나요? 합산하고요. 그렇잖아요. 사업소득은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고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를 하겠다. 자, 보세요. 25회 시험 때 지금도 그렇고 제가 요거는 강의 안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배운 건데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이 고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요? 안 하면 세금 안 낸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맞춰야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득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거 골라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10번 문제. 이게 이제 이 10번 문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거를 물어봤었는데 여기 그 4번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지문부터요. 주거용 건물 임대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데 이게 작년 31회 때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 임대를 받았을 때는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익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지문이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입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등급 초과한다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틀린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잠깐 이쪽 한번 볼래요?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보험차익, 관리비 수입 이런 거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 보세요. 간주임대료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냐면 큰일 났네 시간. 간주임대료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요. 보증금 합계액에서 여러분은 못 해도 돼요.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보증금 합계액에서 요거 2억 원을 빼요. 3억 원을 빼요. 왜 3억을 빼냐면 전세주택은 3억 원 초과해야 되니까 보증금 합계액이 3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3억 빼고요. 여기다 임대보증금의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60%만 과세해요. 여기다가 임대일수를 곱하고요. 대개 임대일수는 1년으로 나와요. 365분의 365. 변수 안 되도록. 여기다가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금융수익이라는 걸 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융수익을 빼는데 왜 빼냐면 보세요.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의 범위를 넘었잖아. 그 보증금 받은 걸요, 은행에서 막 굴려가지고 금융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자의 범위를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 수익을 빼요.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근데 이 빼는 금융 수익에 이걸 물어본 건데 오늘만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자, 계산식만 한번 보여드린 건데 그렇잖아요. 막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 금융 수익을 차감하는데, 자 보세요. 임대 보증매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 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 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을 말하고요. 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이 금융 수익에 포함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유가증권 처분이익 때문에 틀린 것이 됐어요. 참고로 봅니다. 한 번만 오늘 저런 말이라는 것만 한번 알고 가십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나오는 얘기였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11번 문제는 지금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니까 다 설명드렸어요. 아까 양독세도 많이 건너뛰었지만 종합문제 건너뛴 거 다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건너뛴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요. 12번 문제도 또 역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2번 지문 보세요. 틀린 거 보는데 두 개의 주택을 수요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받기에게 3억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그래요? 다 배운 거잖아요. 몇 주택? 3주택 이상이 되고. 나머지 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13번 문제도 역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이런 것들. 14번 문제만 여러분이 자 이거 한번 계산 사례 한번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4번 문제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요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다. 2021년 부동산 임대비에서 임대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하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됐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고 월임대로 100만 원이고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등록한 상태고요. 세율은 연 14%로 합니다.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자,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임대 소득금액의 총 수익금액이요. 자, 월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임대기간 1년이니까 토탈 임대소득은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이쪽에도 써줄까요?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한번 구해보면 분리과세 시 우리가 산출세액을 한번 구해보면요. 자, 1,200만 원 여기서 아까 얼마를 곱했어요? 1 마이너스 필요경비율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니까 경비율 100분의 100이라고 그랬죠? 100%에서 경비율 60%, 임대사업 등록한 자는 100%에서 60%니까 결국 곱해지는 것은 몇 프로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40%를 곱해요. 임대소득의 임대소득금액의 40%만 가세요. 1,200만 원에 40%니까 얼마입니까? 네? 480만 원이죠? 그러면 480만 원. 여기서요. 또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전제로 깔려면 사실은 이런 말이 있었어야 돼요.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금액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돼 있었어야 돼요. 그 단서가 있었을 때 자, 여기에 얼마를 공제합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를 공제를 해줘요? 400만 원을 공제해주고, 400만 원 공제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계산식 봤었잖아요, PPT로. 여기다가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14% 세율을 곱해요. 자, 그러면 요거 80만 원이고 80만 원에 14%면 11만 2천 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산 문제 구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봐주세요. 나오면 이제 상대평가 대부분 막 이런 문제 막 나오겠지. 근데 이제 지금은 한번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렇지만 14% 세율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다. 2천만 원일 때 주택 임대소득 뭐 이런 것들 계산식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봐놓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고 제가 17번 문제만 오늘 풀고 마칠 16번하고 17번인데 16번 잠깐 한번 볼까요? 16번, 17번만 풀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 1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관련된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1번이요. 어떤 거냐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엔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건설업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매매업입니다.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 매매업이에요. 매매업.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자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무가 있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고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니까 뭐라고요? 매매업이고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했어요.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매매업이다. 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17번 문제 오늘 작년 30일의 문제 이거 한 번만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국유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자 이거 옳은 거 옳은 문제네요. 고사에 부동산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 옳은 거. 국유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국외 소지의 주택과 고가주택은 국외 소지의 주택과 고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2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거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이거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에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에 발생한 상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그래요? 거주자일 때 거주자가 양도하잖아요. 거주자일 때는 어디라고요? 주소지입니다. 거주할 때는 당연히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야죠.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비과세입니다. 4번 정답. 5번 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기출됐던 거 살짝 28회 때 봤었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그래서 답은 작년에 고르기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문제풀이 과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여러분 하여튼 문제풀이 강의 과정 수강하시느라고 올 여름이요 여러 가지 뭐 코로나에다가 더위에다가 굉장히 악조건이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9, 10월 마무리 과정이요. 자, 어떻게 동영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선 특강, 동영 모의고사, 특히 또 세법 이론 총정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9, 10월 과정에 정신없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면서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서 한다고 하면 막 민법 며칠씩 보고 학교랑 며칠씩 보고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막 마음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혼자 나름대로 계획서에서 공부하려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인강수강생부터 잘 들으세요. 그냥 여기 일정에 맞춰서 정신없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다 못 봤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어거지로라도 다 봐. 무조건. 그래서 시험 보고 틀리면 거기가 구멍이니까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회차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공부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충분히 돼요. 정신없이 스타트. 하여튼 끝까지 이제 9, 10월 과정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2달만 바짝이요. 그러면 분명히 학교에 결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언제나 차에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문제풀이 과정 수강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